럭셔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루이비통, 샤넬, 구찌입니다. 물론 어나더 레벨이지만 에르메스도 많이들 떠올리시죠. 루이비통은 LVMH에 속해 있고 샤넬은 유한 회사이고 에르메스는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찌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구찌는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와 한 가족으로 케린 그룹에 속해 있으며 케린 그룹은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패션계 예수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미켈레가 구찌를 이끌면서 구찌의 매출이 40% 넘게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구찌의 창의적인 비전을 기념하는 몰입형 멀티미디어 전시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 전형이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는 3월 27일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찌가 속해 있는 캐린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린그룹은 크게 의류와 가죽 제품, 시계와 보석, 선글라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류와 가죽 제품 카테고리 먼저 살펴보실까요?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브리오니 브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모두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죠. 먼저 구찌를 살펴보실까요? 구찌는 1921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창립된 브랜드로 패션과 액세서리 분야의 럭셔리 브랜드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10년 전쯤부터는 대중들이 이제 구찌는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알렉산드로 미켈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마르코 비자리 CEO가 구찌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컬러풀하고 로맨틱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더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입생로랑 브랜드는 디자이너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죠. 원래 오티쿠투르, 즉 맞춤형 고급 주문 제작 의류 사업으로 196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6년부터 대중을 위한 기성 의류를 만들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앤서니 바카렐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프란체스카 벨레티니 CEO가 입생로랑을 이끌고 있으며 앤서니 바카렐로는 블랙핑크 로즈에게 애정을 듬뿍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1966년 이탈리아의 비첸차에서 태생하면서부터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가죽을 엮어 만드는 인트레치아토라는 독특한 디자인이 시그니처인 브랜드죠. 2021년부터 마티우 블라지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보테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1917년 스페인에서 오뚜꾸뚜리로 시작한 디자이너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렌시아가는 1997년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스 게스 키에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취적이고 대담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느낌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의류와 신발 위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리 알렉산더 맥퀸에 의해 1992년 탄생한 브랜드인 알렉산더 맥퀸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사라 버튼이 수석 디자이너로 알렉산더 맥퀸을 이끌고 있고 과거의 파격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더 절제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면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브리오니는 고급 남성 정장 브랜드로 세계 3대 명품 수트인 키톤, 제냐, 브리오리 중 하나죠. 브래드 피트가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양복은 브리오니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브리오니는 젊은 세대보다는 5, 60대 CEO들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시계와 보석입니다. 부쉐론, 포멜라토, 도도, 올린, 율리스 나르딘, 제라드 페리고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쉐론을 제외하고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주얼리는 확실히 까르띠에, 클로에, IWC, 반클리프 아펠, 몽블랑 등이 포함된 리치몬드 그룹에 비해 캐링의 인지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캐링그룹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선글라스입니다. 캐링그룹에 속한 부쉐론, 구티,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은 물론이고 리치몬트 그룹에 속한 까르띠에, 몽블랑 선글라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리치몬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까르띠에 등 리치몬드 내 선글라스 브랜드의 제작과 판매를 캐링그룹에서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캐링그룹을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풀리어 기준으로 176억 유로, 하나로 약 23조 원인데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나 성장했습니다. 19년 대비는 약 13% 성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년 대비 60% 성장, 19년 대비 5% 성장하며 50억 유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 대비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채널별로 한번 봐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리테일,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는 리테일 매출이 82%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년 대비 40%나 성장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21년 2분기가 98%나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이 38%, 북미가 26%, 서유럽 23% 순서대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고 각각 전년 대비 33%, 76%, 10%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분기별 19년 대비 수치로 보면 서유럽은 매출이 더욱 회복되어야 되고 북미는 2Q에서 4Q까지 모두 80%가 넘는 성장을 보이며 코로나와 무관하게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평균 30%가 넘는 분기별 성장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의 이커머스 성장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대비 프리어 기준 55%나 성장하였으며 리테일 매출 중 이커머스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서유럽이 26%로 이커머스 매출 비중이 가장 컸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키링그룹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총 1,565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매장 수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전 지역에서 매장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브랜드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1등 브랜드는 구찌입니다. 전년 대비 31%나 매출이 증가하여 97억 유로, 하나로 약 13조 원의 매출을 벌었고요. 전체 매출에서 55%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매출이 37%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37억 유로로 38.2%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입생로랑은 21년 매출 2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이 79% 성장하면서 7억 유로를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세 자릿수 성장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보였고 이커머스 실적 또한 2019년 대비 3배 성장하였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21년 매출 15억 유로, 영업이익 2억 8천만 유로로 각각 24%, 66% 성장하였습니다. 리테일 매출이 29% 성장하였고 도매점 매출도 16%, 모두 두 자리 이상 성장하였고 새로운 매장 오픈 등으로 비유동자산 카펙스도 38.4%가 증가했다는 점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수치들을 훑어보겠습니다. 키링그룹 전체로 봤을 때 매출은 34%가 증가했고요. 구찌는 31%, 입생로랑은 45%, 보테가 베네타는 24%가 증가하였고요. 나머지 브랜드들과 시계 및 주얼리, 선글라스들도 43% 증가하면서 모든 브랜드가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다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키링그룹은 60%나 성장했고 구찌는 42%, 입생로랑 79%, 보테가 베네타는 67%, 이외의 브랜드는 155%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매출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준 것이죠. 키링그룹은 3월 10일 기준으로 주가가 551유로 정도로 52주 최고 대비 30% 빠져있는 수치입니다.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의 하락세가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도 전년 대비 40% 성장하며 89억 유로의 매출을 보였고 LVMH도 44% 성장하며 총 642억 유로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럭셔리 산업은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코로나 팬데믹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에르메스 가방, 구찌 신발, 루이비통 지갑 모두들 다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을 사기 전에 에르메스나 캐링, LVMH의 주식을 한 주라도 먼저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불변하는 럭셔리 제품에 대한 사랑으로 해당 그룹들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